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로 작용하는 부분, 바로 정부 지원 관련 키워드인데요. 그간 정부 관련 모멘텀이 붙고 잘 갔던 섹터들, K칩스본 관련해서 반도체주들도 있었고요. 지난 UAE 방문한 키워드들, 그리고 로봇과 2차 전지, 원전 등의 테마가 있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이달 하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방문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등 무려 122개 기업이 이번 방문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뽑은 이번 방미의 테마는 첨단 기술 동맹의 강화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산업들로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로봇과 바이오와 우주, AI 등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의 주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때문에 그보다도 이 목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죠.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슈퍼을덱인데요. 관련한 내용들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정책에 대한 수혜를 얘기를 논할 때 항상 김영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 좀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슈퍼을대기, 어제도 이제 슈퍼을이라는 단어를 좀 써주셨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걸로 이슈를 잡아봤는데요. 세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글로벌 소부장 기업이 육성, 그리고 주요 산업과 덩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가, 그리고 소부장과 관련된 투자 전략입니다. 이제 정부 모멘텀으로 먼저 시작이 되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 이야기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워낙에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 슈퍼을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전체적인 앞으로 미래 주요한 산업들,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이러한 그렇죠. 이제 산업들에서 네, 잡아주셨죠.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제 이 소부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이번에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덩치를 좀 늘려나가고 기업들도 이제 좀 지원을 팍팍팍 해주면서 네. 이제 앞으로 좀 슈퍼홀이 확실하게 좀 되자,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 전략 기술에 해당되는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반도체라든지, 네.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기계 금속, 뭐 전기전자 이런 것들,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10대 분야 200대 기술로 새롭게 이제 늘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7개 분야의 우주 방산 수소가 새롭게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됐군요. 네,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진 방안을 보게 되면 뭐 기술 개발 빠르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나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한다. 인프라. 네, 인프라를 이제 조성을 한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생산량을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수출을 확대하겠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역시나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정부는 4차 산업 쪽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러네요. 예, 지원 방안을 이쪽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구나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시장이 푸틴 때문에 푸틴이 조금 이제 못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이 살짝 오늘 방산주 올라가면서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의 하락은 저는 자연스럽게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결국엔 전체적으로 이제 살짝의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기회죠. 예. 그러면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또 지금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쪽이 다시 돌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이러한 소부장 지원들, 지원 정책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미래의 초점, 4차 산업들에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결국은 이 소부장 지원책들이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이러한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이쪽에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는 거고 수출을 더 늘린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의 시장에서 탄력이 많이 나와서 또 종목군들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시장에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눌리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이제 접근할 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정부 정책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눌리는 게 이게 좀 안 좋구나 이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전문가께서는 기회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플로우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럼 이제 주요 산업들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중요한 건 이제 탄력을 본격적으로 받느냐 아니면 잠깐 또 반짝하는 이 차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탄력은 저는 다 순환하면서 받아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네.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러한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다뤘죠. 예.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한 차례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번 달 초였어요. 이때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었죠.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 요거를 이제 내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도해가지고 이제 펼쳐나가는 미래 전략인 건데 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정부는 R&D 그다음에 세제 지원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성장 4.0 전략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3대 주력 기술 결국엔 무엇이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어제 얘기하신 거네요. 네. 초격차를 좀 확실하게 좀 늘려나가겠다, 벌려놓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아까 이제 은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경제사절단 이야기, 요게 이제 총수들요. 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게 되면 4대 그룹 총수 다 참여하고요. 네. 그 다음에 6단체장 다 참여하는 게 2003년 이후에 20년 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네. 전 정권 때는 없었군요. 네, 그게. 20년 만이니까 20년 만이니까. 예. 이렇게 다 참여한 거는 이제 굉장히 오랜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와, 이게 예, 사절단 경제- 리스트예요. 사절단 리스트입니다. 그러면서 뭐 네. 이지영 회장, 뭐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다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요한 기업들 다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현대, 뭐 LG 다 참여합니다. 기업도 들어가고 경제 단체들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눈에 보이는 뭐 삼보모터스라든지 뭐 한국카본, 뭐 그다음에 뭐 보령이라든지 지금 상장사들 A스토리. 그러면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컨텐츠 쪽이라든지 뭐 예. 그다음에 자동차 쪽이라든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이제 미국 쪽에 이야기를 나누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역시나 이 미국 쪽에 이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특이점이 무엇이냐? 이번 경제산업단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약 70%가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전보다 더 그쪽에다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조그만한 기업들이 예. 이제는 조금 더 수출 쪽, 그러니까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확연하게 이번엔 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특이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네. 중견 중소기업들 지금 이제 딱 표시가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조금 더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우리나라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그렇죠.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거 그래서 리스트로만 딱 봐도 어둡게 칠해진 데가 대기업들이고 공기업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중기업입니다. 네, 중견기업, 중소기업이고, 뭐 이제 굉장히 좀 익숙한 기업들 많이 보이죠. 뭐 컨텐츠 쪽에 레몽레인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삼보모터스. 그 다음에 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뭐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이런 기업들. 올릭스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얘기. 어제에 이어서 또 조금 더 이제 하자면, 올해 디스플레이 쪽에 OLED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무엇이냐? 이번에 이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산 라인을 OLED 쪽에 상당히 증설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략이 바뀐 거네요. 네, OLED 쪽은 당연히 이제 미래의 주요한 산업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가장 중요한 또 미래 먹거리니까 네네네. 이쪽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생산 라인을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생산 라인에 어느 정도 벤더사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FNS테크가 이제 반도체 쪽이지만 이쪽으로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워닝 IPS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쪽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LG 디스플레이를 먼저 방문을 했다. 맞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올해 이제 이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번에 또 EU에서 네. 반도체법이 또 발의가 됐어요.
맞아요. 예, 요거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또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말고 EU 쪽에서도 러브콜을 보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EU에서 반도체법, 그러니까 이제 비슷해요. EU에서 반도체법은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죠. EU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반도체 비중, 보조금입니까? 네, 네. 보조금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네. 조금 더 이제 EU 쪽에서도 반도체를 우리가 좀 점유율 끌어올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한 62조 원 규모의 이제 보조금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반도체 점유율 지금 전 세계적으로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EU가. 네네. 그런데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EU가 내놓은 반도체법이 딱히 이제 차별적인 내용이 없어요.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미국하고 비교해서 딱히 차별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럽에 진출을 해서 네. 관련된 이 수혜를 또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유럽에 이제 생산 거점을 좀 마련을 해서 충분히 또 이 생산하는 걸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에 이 EU에서 발의된 반도체법은 나쁘지 않은 이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전문가님께서 우리나라는 기술력밖에 없어가지고 양 사이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뭐 유럽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부분들도 네.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줄타기를 굉장히 좀 잘 해야 되는 시점인 건데 그러네요, 이 진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줄타기를 해야 되는 분야가 다 이쪽인 거거든요.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라든지 이게 뭐 계속해서 메인이네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예. 앞으로 이제 미래 분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기술력적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금 앞으로 전략들을 잘 취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발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하락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당연히 상승을 시도를 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네. 결국에는 또 이제 뭐가 갈 거냐라고 네. 했을 때 일단 분위기 자체가 다 이 주요 산업군들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모멘텀이 같아요. 있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은 지금 수급이 뭐 의미 있게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지금은 개별적으로 접근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투자 전략으로 좀 가보자면 네네. 일단은 결국 뭐 어제 저희가 SP 시스템즈 이제 좀 더 가면은 맞아요. 리뷰한다라고 이제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 이제 SP 시스템즈가 약 한 장중에 25% 이제 넘어가는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저랑 얘기할 때 10%대였었는데 20까지 그렇죠. 갔었죠. 네. 그래서 저는 더 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번 주에 아마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는 것만. 이번 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900선을 넘어갔는데 그렇죠. 사실 분명하게 과열 구간인 건 맞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왔고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올라온 종목이 없다 싶을 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뭐 대형주 쪽은 제외하고서라도 네네. 지금 4차 산업군에 속하는 종목들은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잡을 만한 종목들이 희귀해진 거죠. 살 게 없다. 네. 네, 이런 거죠. 지금 선별적인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진 게 이번 주인 거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차익 실현 나오면서 굉장히 일부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 종목들로 이제 치고 가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못 찾으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오히려 쉬워요. 그렇죠. 수급들을 잘 보고 이쪽에 확 수급이 몰리네? 그러면 오히려 되게 쉽습니다. 대응하기 쉽죠. 그런데 전문가님 쉬었다는 얘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건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SP 시스템즈의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보게 되면 올해 핫 키워드는 결국에는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결국에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다시 돌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기대감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쪽 지금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은 또 잘 갑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소니나 지아이텍 제가 또 어제 밤에 지아이텍을 말씀을 드렸던 그랬어요? 부분이 어찌됐든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종목들 잘 가고 있고 반도체도 결국에는 이번 2분기에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OLED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핫 키워드는 정해져 있는 거고 네. 이쪽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눌렸을 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제가 이제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네. 정부의 투자 방향이 지금 현재 시장에 수급이 몰리는 쪽이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잠시 이제 심호흡하면서 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쉬었던 종목들, 많이 이제 호흡 고르기를 했던 종목은 이제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잠깐 차트 다시 띄워주시면 결국에는 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SB 시스템즈를 이제 물론 뭐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현대가의 뭐 인수 기대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결국에 제가 이 SB 시스템들을 좋게 봤던 이유는 수급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좀 확신에 차 있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괜히 이제 그렇게 확신에 차 있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신이 계속 얘기하셨지.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 결론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은 너무 이제 많이 달렸죠. 거의 이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우주선을 타고 이제 날아가는 것만큼 네. 굉장히 많이 달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연료 채우고 네, 네. 재정비하고 그러면 그 재정비하는 구간에 우리가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할 텐데 그 쉬어가는 구간에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투자 전략을 지금은 잘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인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올해의 핫 키워드, 핫 섹터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 대해서 결국에는 수급이 먼저 반응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되면 분명하게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먼저 타이밍이 나와줄 거니까 그 수급을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도 이 SB 시스템처럼 충분히 좋은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때문에 뭐 결론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황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에 도달을 했으니 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완전히 쉬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종목군들에 네,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 어떤 섹터가 좀 유명한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만 잘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적인 부분 수급에 대한 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잘 한번 따라가 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투자 전략으로서 녹여드리는 김영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벌써 뭐 SP 시스템즈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더 괜찮은 부분들,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주제로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